야, 경비 아저씨, 문 좀 열어줘. 반말이었습니다. 존댓말도 아니고 그냥 야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동식, 올해 62,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제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 6시 경비실 불을 켭니다. 커피를 한 잔 타고 CCTV를 확인하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쯤 되면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나옵니다. 저는 경비실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303호 김 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인데 이분이 제일 심합니다. 야, 경비. 택배 왔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야, 경비, 제 이름이 박동식인데 그분은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과장은 층수 버튼만 누르고 핸드폰만 봅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냥 있습니다. 오후 2시쯤 점심을 먹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도시락 하나 까먹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 6시 퇴근하는 입주민들이 들어옵니다. 역시 인사는 별로 없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순찰을 돕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한 바퀴 도는데 약 40분 걸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왜 참느냐고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 이유의 전부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이면 대학 갑니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야라고 불러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도 그냥 참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3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경비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허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밤 11시 47분 마지막 순찰을 막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복도 CCTV 모니터를 확인하는데 3층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카메라를 확대해서 보니 303호 김 과장이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기 경비 아저씨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내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119 불렀는데 막혀서 30분은 걸린대요. 어떡하죠? 30분. 응급 상황에서는 긴 시간입니다. 저는 즉시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비상 의료 가방을 들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03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빨리. 거실로 들어가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있었습니다. 맥박도 있고 호흡도 정상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119 오기 전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고요. 김 과장은 그제야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안전교육에서도 배웁니다. 사실 저는 경비원 되기 전에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 일도 했었죠. 그때 배운 게 많습니다. 응급처치, CPR, 화재 대응, 경비 일하면서도 계속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은 그걸 몰랐을 겁니다. 경비가 뭘 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었을 테니까요. 혈압계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혈압을 재보니 조금 높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미리 3층에 대기시켜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로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차가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15분쯤 지났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중이고 환자는 의식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안정적입니다. 상황 파악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올라갔고 10분 후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던 몇몇 입주민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비님, 대단하시네요. 경비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수고하세요. 10명이 지나가면 10명 다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303호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경비님, 이 사람도 님자를 붙였습니다. 아내가 깨어났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다고. 다행입니다. 그게 경비님 덕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기 대응을 잘해서 더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아침 인사를 하면 이제 거의 모든 입주민이 답합니다. 어떤 분은 먼저 인사하시기도 합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있으면 누군가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엄청난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냥 사람들이 좀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응,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 아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입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원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택배를 정리하고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303호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냥 경비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CCTV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박동식, 62, 이 아파트를 지키는 사람, 그게 접니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순간에 드러난다.